한국과 일본 사이엔 현재 과거사 문제와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허나 이는 표면적 문제일 뿐 일본은 결코 한국과 사이좋은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서도 일본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없는 큰 이유는 정치적 문제와 함께 한국의 추격이 두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중국과는 다방면에서 글로벌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의 평화 분위기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경쟁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 한국과 일본은 같은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보도하듯 현재 아시아의 LNG 가격 폭등을 주도하는 두 국가는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에 맹렬한 비축에 나선 한국과 일본이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타격 또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공통점이 있는 국가들인 한국과 일본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일본이 협력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한국의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한국이 일본을 경제, 영향력 그리고 기술로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일본에서는 비참함을 느낀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 자동차가 미국 생산을 하는 데 있어 한국 기업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현재 전 세계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그 주인공들은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의 혼다입니다. 로이터의 기사에 따르면 LG와 혼다는 미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는 것이며 투자액은 44억 달러로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혼다는 자사의 고급차 브랜드인 아큐라를 포함하여 북미 시장 판매용 전기차의 배터리를 LG를 통해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닌 걸 알고 있음에도 LG와 짝을 이룰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본 기업의 존재감이 없다는데 위기감을 느낀다. 반도체, 액정, 가전 등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건 차가 팔려도 첫 번째 가장 큰 이익은 한국이 가지고 가는 구조이다. 혼다는 소니와 짜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어차피 소니는 LG나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손을 잡기 쉬운 상대인 것인가? 일본 기업인 파나소닉과 함께해주면 좋겠지만 토요타 공급이 우선일 것이다. 혼다가 해외 기업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프다. 리튬 전지는 일본 회사가 시작했는데 이제 완전히 한국, 중국에 따라잡혀 끌려가고 있다. 소니와 접한 삼성은 LCD TV에서 소니의 기술을 모두 흡수하고 소니는 이제 삼성 LCD TV를 구매해서 소니 이름으로 팔고 있다. 도시바의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는 혼다의 기술이 LG로 넘어가는가? 왜 하필 LG인가? 한국 메이커의 이미지가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다음에 살 때 혼다의 LG 부품이 들어가면 구매하지 않겠다. 최근 30년 한국 기업이 도전하고 노력한 그 결과이다. 라는 등의 반응으로 비단 혼다의 LG 배터리 선택 하나만이 아니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일본 추월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일본인들인데요.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거대해지자 기존 일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일본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인데, 이런 한국과 일본의 경쟁 관계가 전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치열해질지 잘 알 수 있는 큰 불이 붙은 곳이 최근 들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동남아의 맹주이자 인구수가 세계 4위로 2억 7천만 명이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연령이 29세 정도로 젊은 노동 인구수가 많다는 점, 연평균 6.6%의 경제 성장을 기록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IMF의 평가가 나오는 국가로, 여기에 전기차의 핵심 재료인 니켈의 세계 1위 생산국이자 수많은 천연 자원을 가졌고, 이 국가의 잠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장 가치를 가진 곳인데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라고 한다면 전투기 개발 분담금 문제로 부정적인 기억이 먼저 떠오르지만, 그와 별개로 인도네시아 시장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대한 시장이라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인도네시아는 과거 일본이 거의 지배를 하다시피 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의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가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일본의 인도네시아 전략 아이돌 그룹 JKT48에게 문화 전략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본을 상징하는 아이돌 AKB48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JKT48의 인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한국을 열심히 배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JKT48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비결은 기존의 J-POP 방식을 버리고 한국의 K-POP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초격차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JKT48이 2011년부터 무려 10년간 AKB48의 인도네시아어 버전을 부르는 J-POP 카피를 해왔는데 2010년대부터 인도네시아를 장악한 한국 음악, 영화 및 TV 드라마로 인하여 J-POP만으로는 JKT48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었기에 K-POP 스타일로 변화를 주었다는 기사는 트위터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적으로 K-POP과 관련된 78억 개의 트위터 게시물 중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출처였을 정도로 인도네시아의 한류는 뜨거운데 반면 일본은 쿨제팬이라는 콘텐츠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현대차의 쇼룸은 젊은 인도네시아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인구 평균 연령이 약 30세 정도로 젊은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하드웨어 삼아 한국의 소프트웨어와 결합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는 일본이 얼마나 한국의 추격에 무너지고 있는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약해져 왔다는 기사는 일본은 이미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는 중국에 추월당했고 지난 반세기 동안의 저성장과 맞물려 한국에 의해 급속히 폐쇄되고 있으며 JKT48이 한국 방식으로의 방향 전환을 한 것을 통해 배워서 일본 문화 콘텐츠의 입지를 되찾기 위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인데요. 즉 일본 문화는 그 자체로 한국 문화를 이길 수 없는 처지이기에 가능하다면 한국 문화 모방으로 살아남으라는 일본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낄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안에서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 영향력만이 아니라 일본이 장악했던 자동차 시장에서도 실질적인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여행을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에는 일본 브랜드 차 외에 다른 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저도 팬데믹 직전에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면서 거리를 꽉 채운 일본 차량들을 보며 이 큰 시장을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데 그 일부만이라도 현대가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자동차 매체 카탑이 한국으로 인한 일본의 위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일본의 자동차 시장은 갈라파고스 시장, 즉 고립된 시장이라 불리고 있고 일본 차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뒤처진다 알려져 있다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현대차가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현대가 생산 모델 중 하나로 전략 모델 크레타를 선택해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클래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부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니케이 아시아 또한 현대차의 공격적인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에 주목을 했는데요. 한국 자동차 회사 현대가 현재 일본 브랜드가 90% 이상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공략 중이라면서 현대차가 동남아시아 최대 자동차 시장에 박혀있는 일본 브랜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략 대상을 전기차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본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연기관 모델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기준에서 보았을 때 현재 일본의 전기차를 압도하는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들이기에 인도네시아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인데요. 아울러 현대는 한국의 대중문화의 인기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에서 하이테크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누리고 있는 부분이 주요하다는 기사는 아세안 지역의 자동차 판매량의 약 30%를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는 현대에 반해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동남아 전기차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시장의 선두주자들인 일본 기업들을 역전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겨우겨우 현상 유지라도 하고 있었던 글로벌 영향력과 기업 경쟁력마저 이젠 한국이 급속도로 빼앗아오고 추월하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 가슴이 다 후련해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위기감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